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의연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일진 파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도 오늘 최대 이슈 좀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. 체코 원전 산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. 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로 이 사장이 되었었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큰 이슈로 보이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체코 원전 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,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진파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, 여러분들께서 일진파워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. 제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 드리려고 하니까요.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다면은 이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기사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. 2009년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한다는데, 2009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아랍에미리트 그때 원전 수주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선 협상자가 도대체 어떤 뜻으로 내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, 이 말 그대로 그냥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좀 선정을 해서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고 한답니다. 다른 곳보다 최우선 순위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제공하는 기회를 말하고 있죠.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뭐 수주 확정이라고 말을 표현하기 좀 그렇고,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 축포를 좀 터뜨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체코 원전 우선권을 좀 따오는 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자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팀코리아라는 곳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고 한답니다. 이 팀코리아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수원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, 한전기술, 한전 KPS 등의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,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이 민간 합동팀으로 체코 원전 수주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. 무려 2016년부터 이 체코 원전 수요를 발견했었고, 2018년에 들어서는 팀코리아를 결성을 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 준비를 좀 박찼다라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무려 거의 8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,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에 들어서 드디어 이 체코에서 입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, 이 체코가 2016년에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원전 강국들이 있잖아요.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, 러시아, 중국 뭐 등등등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, 저희가 이 전 정부 시절 정책이 뭐였었죠? 바로 뭐 탈원전이었죠. 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이었었는데, 진짜 어불성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. 어떤 식으로 어불성설이었냐면은,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전을 다 해체하자 이러고 있는데, 다른 나라 가서 원전 수주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? 아무튼 이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었죠.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었고, 그리고 나서 원전 수출 드라이브 시동을 걸었습니다.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팀코리아는 좀 진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일단적으로 이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 가성비와 납기일이었어요. 이 원전 건설 단가가 이 프랑스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한다는데,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킬로와트당 한국 같은 경우 3,571달러, 프랑스 7,931달러, 미국 5,833달러를 한답니다. 이 통계만 봐도 사실상 상당히 저렴해 보이죠. 그리고 이 납길 같은 경우,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데 6에서 10년이 걸린대요.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 수주를 받았을 때 건설을 진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, 와 3년 만에 엄청나게 빨리빨리 완성을 했다라고 한답니다.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체코가 우리나라를 좀 우선 협상권을 주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추후 사업 수주겠죠.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최우선적으로 남은 이 체코 남은 원전 수주가 있는데요.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
이 한국의 지금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된 곳이 이 두코바니 발전소라고 해요. 이 두코바니 발전소인데 이곳의 경우 사업비가 24조 원이라고 한답니다. 그리고 이 테멜린 발전소 같은 경우 추후에 좀 정해질 예정인데, 이 만약에 우리가 이 두코바니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수주 계약을 성공시킨다고 한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 뭐 프랑스나 미국 뭐 이런 나라들보다는 이 다시금 우리나라를 선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. 왜냐라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납기일도 더 빨리빨리 맞추는데, 사실 체코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득볼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테멜린, 두코바니 전부 수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24조 플러스 알파의 사업비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,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체코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이 우리 한국의 원전 산업 뭐 경쟁성을 좀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체코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입증시킬 수 있었던 이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소식 추적해 가겠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본다면, 실제로 뭐 체코 원전 수주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렸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게 이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에요.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일진파워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전 설비 및 산업 플랜트 설비의 정비 및 제조 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잖아요. 이 발전 설비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일 수도 있고 뭐 수력일 수도 있고 화력일 수도 있고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, 사실 어느 발전소나 가능하기 때문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 더욱더 모멘텀이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것 같은데요. 오늘 근데 특이하게 일진파워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죠. 시가가 11.57%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 고가 약 0.2%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침 한 3분 정도만 9시 5분까지만 상승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우리가 체코 우선 협상권은 좀 받았지만 아직 이 계약까지는 많은 기간이 남았잖아요. 3월에 최종 계약이 남아 있으니까 이 적어도 한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스탠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,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 24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왜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며칠 사이에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240일 이평선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, 만약에 이탈 시에는 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 일진파워 차트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 여기 딱 2021년 말 때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죠. 그래서 상승 시마다 뭐 차익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, 그러니까 저항이 상당히 강해서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